이야기해볼까요? 목소리가 여기로 나오는데? 오케이. 잘 들리시나요, 다들? 5시부터 시작을 하긴 할 건데 잘 들린다고? 스월브? 윤지연님, 현진킴님 잘 들린대요. 대표님. 어색해하고 있는 우리 이영준 대표님과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종택님 이어폰 듣다가 갑자기 빵 터지신 것 같아요. 비디오로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서 좀 소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거의 참가자분들이 100분 정도 넘게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60분 정도 오시네요. 계속해서 제가 일단 수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왜 웃으시죠? 너무 예쁘게 나와서요.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요. 영상 좀 켜주세요. 네,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요? 소리 엄청 크게 해볼까요? 영준 대표님이 자꾸 몸이 사라졌다가 네. 나타났다. 영준 대표님 유령처럼 나오는데 어떡해. 왜냐면은 아시죠? 작년에는 저희가 항상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대면이었기 때문에 강의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령처럼 배경을 합성해서 그렇다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좀 더 당겨 오세요. 조금 가운데로 오시고 이게 완전 사라지구나. 옷 때문인가요? 그런가요? 옷 색깔 때문인가? 옷 색깔 때문에 그런가? 그렇구나. 소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염수정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소리가 많이 안 들리나? 우리 대표님이 강의하실 때는 막 크게 하면 좀 그럴 텐데 이 마이크가 잘 타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잘 들리면은 제 손도 막 날아가네요. 약간 처음이라서 우렁차게 들립니다. 좋습니다. 굿프렌즈 스튜디오 대표 박서희님 감사합니다. 자, 영상에 지금 들어오셨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대표님들 정말 말씀 잘 들어주고 계시네요. 비디오로 많이 바꾸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제 거도 꺼달라고. 이 소리가 타고 오케이. 어떻게 꺼나요? 그냥 나가시고 어플 꺼주시고. 어플이 안 꺼져요. 자, 오케이. 자, 이제는 말이 안 올릴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이 들어오셨네요. 5시 3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코리아 스타트업 특강. 사실은 저희가 7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었죠, 대표님. 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 코로나 때문에 그쵸?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추석 전에 긴급하게 저희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저희가 모두 사인회 이 대표님 이영준 대표님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6시까지 알차게 진짜 압축해서 노하우들 마음껏 알려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40분 동안은 우리 대표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강을 계속 하실 거예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일단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그때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20분 정도는 또 저희가 또 토크 콘서트처럼 진행할 거니까 그때 또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모두 사인의 이영준 대표님의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김명혜님 감사합니다. 최고! 저는 좀 이따가 올게요. 사라집니다. 네, 혼자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마우스가 화면 공유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프로덕트 마켓핏에 대해서 그 준비를 한 모두사인 대표 이영준이라고 하고요. 사실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저 역시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단한 어떤 인사이트를 가졌다거나 사실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주제를 어떻게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저도 이걸 여전히 찾고 있는 중이고 아주 부분적이나마 모드사인이라는 제품 내에서는 아주 일부분의 프로덕트 마켓핏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도중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겪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이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왔지 뭐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감히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온 건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전달 과정에서 좀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Q&A 할 때 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이 프로덕트 마켓핏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를 아마 다들 모르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모드사인이라는 회사는 2015년 12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원래는 회사명이 로아팩토리라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이제 모드사인이라는 어떤 그 서비스명과 동일한 회사 이름을 가지게 됐고 저희는 총 3가지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드 라운드에 프라이머, K브리지 인베스트먼트,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작년 3월의 경우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ES 인베스터라는 곳으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시리즈 B 단계 투자 유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만든 서비스는 그 인트로라고 하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에게 필요한 다양한 변호사의 정보들을 쉽게 찾아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말 그대로 어떤 배달의 민족의 변호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비스를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운영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 모드사인에 집중하면서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 서비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개발했던 서비스는 오키도키라고 하는 계약서 제작 및 서명 서비스입니다. 어떤 저희가 템플릿을 제공해 드려서 어떤 질문과 답변을 입력을 하면은 계약서가 완성이 되고 이 완성된 계약서에서 어떤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인을 하고 이 사인된 이 문서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모두사인이라는 서비스의 전신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모두사인이라는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 링크를 통해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비단 어떤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사인이나 도장이 필요한 모든 문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확인서, 동의서, 견적서,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모든 문서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이제 지금 당장은 어떤 초기 시장이긴 하지만은 이 시장 안에서 현재 국내에서 전자계약 서비스 중에서는 어떤 업계 1위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인트로 그리고 오키도키, 모두사인 이 3가지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또 제가 생각한 이 프로덕트 마켓핏, 이 PMF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제 경험들을 조금이나마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크 안드레센이라고 하는 그 넷스케이프 설립자이자 또 현재 투자자로 매우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이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프로덕트 마켓핏이 스타트업에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사실 이것들을 창업하는 도중에서는 사실 몰랐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가 살펴봤던, 제가 사업을 했었던 스타트업 운영했던 그 개념 자체가 사실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는 과정이었구나를 이후에 알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되게 운이 좋아서 그 개념에 대해서 뭐 발굴을 해봤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스타트업에 있어서 프로덕트 마켓핏은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덕트 마켓핏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사실 그 프로덕트 마켓핏에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게 이제 어떤 그 CB 인사이트라고 하는 어떤 그 서비스에 이 스타트업이 망하는 어떤 20가지 주요 이유들에 대해서 나열된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은 가장 첫 번째에 있어서 42%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뭐 어떤 돈이 없어서 또 팀을 못 찾아서 투자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마켓이 없어서 시장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없다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그 돈을 못 번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제품이 고객들에게 어떤 그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시장 자체가 없었다. 결국 고객을 발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려면은 결국에는 이 고객에 대해서 결국 문제를 잘 정리하고 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 마켓핏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덕트란 어떤 무엇이며 그리고 마켓이란 무엇이며 핏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제 생각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프로덕트. 이 프로덕트라는 것은 결국에 문제의 해결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문제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의함에 앞서서 결국에 이제 폴 그레엄이라는 되게 또 유명한 어떤 스타트업 투자자인데 이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찾지 말고 창업자들 본인의 니즈가 있는 문제를 아이템으로 하라. 많은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가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이 창업자들이 필요로 한다면 최소한의 시장이 있다는 것은 입증된 셈입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분이 가지신 인사이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한 글인데요. 이 말은 결국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그 어떤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잘 아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이에서 유행이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창업자분들께서 약간 어떤 이거 하면 대박,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잘 알기보다는 남들이 좀 이것들을 하면 잘 된다고 해서 그런 사업 아이템을 잡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전문성을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조건적일 필요는 없겠지만은 내가 잘 아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업은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지속 가능하려면은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사실 즐거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유행에 따라서 남이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따라가기에는 사실 이 문제를 내가 정말 잘 풀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힘을 받기 어렵다라는 개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 문제를 어떻게 찾느냐?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나는 뭐뭐가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를 하면 대박 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출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가장 베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나에게만 문제인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얘기들을 나눠보시면은 뭐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해서 한 분 한 분 말씀을 나눠보시면은 되게 호응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이 그 호응이 없다고 해서 좋은 아이템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어떤 결국에는 이 고객들, 잠재 고객들이 많아야 결국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어떤 정말로 사람들이 불편함 느끼는 포인트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나처럼 결국에는 문제를 느끼는 그 내가 풀 문제를 구입할, 사용할 고객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 있어서도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의 크기 자체가 너무 작은 경우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때 이제 나오는 개념 자체가 시장 규모라는 그 개념입니다. 시장 규모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한 그런 어떤 고객 그리고 이 고객들이 지불하는 이 직접적 간접적인 금액의 합이 결국 이 시장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이 제품과 서비스의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이 전체적인 크기를 전체 시장 TAM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전체 시장 안에서 우리 서비스가 우리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비즈니스의 모델이 차지하는 그 비중을 S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이 범위 내에서 이 유효 시장 안에서 좀 초기 단계에 확보 가능한 이 시장의 규모를 SOM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내가 정말로 풀고 싶은 이 문제 그리고 이 풀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수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의 결국 합이 곱하기 합이 이 시장 규모인데 과연 이게 비즈니스로 이어질 정도로 유의미하게 큰 규모의 이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업 경험이 없는 저 같은 예전에 대학생의 시점에서 이런 시장 규모를 바라볼 때 보통 내가 흥미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정말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것들을 통한 이 잠재 수익의 합이 예를 들어 10억, 5억도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이 사업으로 또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스타트업의 아이템으로 삼기에는 또 그런 문제로 삼기에는 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를 발굴함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어떤 시장 규모의 합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락. 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들이 정말로 큰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리고 이 문제를 돈을 주고 지불하기 위한 그런 고객들은 이 문제가 해결하길 바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론 제가 어떤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카페에서 나눠주는 이 쿠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걸 평상시에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 쿠폰들이 결국 매번 분실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잃어버리지 않고 쌓아 나가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해서 이런 것들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 문제를 풀기 바라는 거는 결국 이제 저희가 될 건데 근데 결국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될 그 고객은 누굴까요? 사실 이 카페 사장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카페 사장님은 쿠폰을 잃어버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을까요? 사실 잃어버렸으면 하시는 마음이 크실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살 그 소비자가 사실 이 문제를 안 풀리게 바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개념 자체가 사실 되게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많고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되게 성공이 되게 힘든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사장님들께서는 이걸 결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또 부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고객들에게 타겟팅된 마케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 관계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고객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추가적인 메시지가 없고 단순히 쿠폰을 모바일 앱으로 저장을 해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라는 가치를 사장님한테 전달했을 때는 이 사장님은 이 문제를 풀길 원하시질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를 만들어내에 있어서는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가도 그리고 고객은 정말 이걸 풀어지길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문제의 크기를 정리해 보시고 또 이 잠재 고객의 고통의 크기, 이 고통의 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유의미한 어떤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정의하신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답을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해결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경험이 있긴 한데 혹시 뭐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푸실 때 이런 문제를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개념은 제가 수학을 한 지가 오래돼서 이 개념의 설명드리긴 그렇지만은
이 문제를 답을 내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수열인가요? 아무튼 그 공식을 써서 잘 도출해 나가면은 금방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공식을 모를 경우에는 직접 이거 하나하나 다 그려봐야 돼요. 근데 이 똑같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식에 있어서 되게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정의한 이 문제를 과연 내가 최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사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제시한 해결책이 답이 맞는지를 그게 효율적인지를 끊임없는 반복과 확인이 사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 고객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 고객이라는 사람은 또 가입해서 이 서비스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 돈을 지불해서 결국에는 이 시장을 키워주시는 역할을 하시겠죠. 결국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시장 규모라는 게 결국 이 프로덕트 마켓핏의 어떤 교집합에 의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문제가 처음 생각한 것과 맞게 동작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핏 마지막 아까 제가 이 프로덕트 그리고 마켓 그리고 이제 핏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프로덕트와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핏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핏은 뭐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어떤 핏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말하는 그 핏, 말 그대로 그 핏입니다. 근데 이 핏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처음부터 입는 옷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핏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나의 신체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어떻게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기성복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수없이 입고 벗고 이것들을 반복해야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문제 그리고 해결 그리고 이 핏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없는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짚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한번 가져봤었고요. 그러면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자체가 뭔가 어떤 해답을 바로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한 번에 반듯한 원을 그리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을 그리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그런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 스타트업에 널리 알려진 그 개념이 바로 이 린 스타트업이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마치 이제 실험을 하듯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완벽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를 해보고 그 출시된 시장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해본 다음에 이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배워야 할 부분을 도출해내고 즉 학습을 해서 계속 이제 이 사이클을 반복해서 키워나가면서 어떤 하나의 사업 모델 어떤 스타트업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과정이 사실 이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을 이제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이미 정의되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초기 고객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초기 고객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생각한다면은 사실 이것도 하시는 사업마다 또 하시는 비즈니스마다 정말 다양한 형태의 초기 고객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첫 번째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초기 고객을 발굴할 때 있어서는 나의 제품, 즉 나의 해결책을 가장 거부감 없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해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피드백을 잘 해주실 수 있고 나는 그 피드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이 고객이 하나의 고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을 기반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얼리 어댑터라고 할 수 있는 그 고객을 잘 정의하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사인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모두사인의 어떤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이 계약서 관리가 너무 어렵고 번거롭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이 계약서의 경우에는 어떤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간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계약서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이 계약 방식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고 번거롭다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약 체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대면 계약을 한다라고 할 때 대면 계약에 따른 어떤 이동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비대면으로 등기우편이나 퀵 서비스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하실 때도 이에 따르는 쌍방이 이 계약서를 주고받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나 오래 걸리는데, 이게 사실 큰 이슈일 수도 있는 게 어떤 일이 결국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사이 시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결국 현재의 계약 수단은 어떤 합의된 시점으로부터 서명 날이 날 때까지의 이 시간 자체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것도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계약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소요되고 있다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계약 같은 경우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등기우편이나 퀵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매우 중요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어떤 신뢰관계가 좀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지 않은 계약이라든지 당사자 간의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대면으로 등기우편 또는 퀵 서비스로 하긴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는 게 날이 난 사람이 누군가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팩스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은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했고 법적인 이슈는 여전히 존재했고, 기존의 전자계약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직접 서비스를 개발해서 쓰는 구축형 서비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많은 분들이 쓰기에는 비용이 너무나 높은 억 단위로 이상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높은 비용이 들어서 전자계약 자체를 하실 수 없는 환경이었고, 그리고 기존에는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어떤 전자계약 서비스가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계약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자계약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아야 되고 어떤 액티브엑스나 각종 어플리케이션도 설치해야 되고 또 수많은 인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이 오히려 종이 계약보다는 훨씬 어렵다라는 어떤 저희는 문제점들을 좀 진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반적으로 이 전자계약이라는 것이 익숙한 개념이 아니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 전자계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법적 효력에 대한 어떤 의문들, 그리고 저희는 이 직접 고객의 서버에 저장되는 개념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종이로 했었다 보니까 이 전자문서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비대면 형태가 어떤 가장 익숙한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계약에 있어서는 비대면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또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 규모가 작아서 언제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 작은 회사 규모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사실 저희의 본사 주소가 부산이었기 때문에 이 지방 회사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B2B 서비스다 보니까 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모드 사인은 계약 상대방 분께서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부에서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서비스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전체의 거부감을 극복해서 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가진 어떤 리소스와 어떤 저희가 가진 능력으로는 사실 힘들다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초기 타겟을 조금 더 좁혀서 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자문서를 통해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이미 해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교환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저희 초기의 타깃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면 계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 대면을 한다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비대면으로 이미 계약을 하고 계셨던, 아까 말씀드렸던 등기우편이나 퀵서비스 통해서 하고 있던 그런 분들이 우리의 잠재 고객, 초기 고객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기술에 상대적으로 어떤 조금 더 진입 장벽이 없이 빠르게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과 같은 이 얼리 어답터에 가까운 기업들, 그리고 또는 뭐 예를 들어 이미 클라우드 기반으로 B2B 서비스를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예를 들어 대표의 마음으로 그냥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권이 단순하고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기업들, 이런 식으로 저희 초기 고객을 정의를 해서 그들에 맞도록 기능을 개발하고 그들에 맞도록 마케팅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세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초기 가설을 세운 다음에 초기 고객을 정의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핵심 가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핵심 가설을 세울 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한 그 초기 고객에 어떻게 알릴 것이냐, 어떻게 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릴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결국 가설을 세웠다라는 것은 내가 A를 했을 때 B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 가정이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이 가설이 성공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 가설이 성공했다는 그 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했을 때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성공했다면은 다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지,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실패한 이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핵심 가설을 만드는 것인데, 핵심 가설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핵심 가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검증할 가설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많이 나오는 그 개념이 ICE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사실 뭐 대단한 개념은 아니고요. I는 그 임팩트,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가설 검증, 이 실험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부분이고요. C는 이제 confidence, 이 실험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E는 결국 이제 이 자원, 이 리소스가 얼마나 들 것인가. 이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실험부터 가장 임팩트가 있는 핵심 가설부터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모드 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해결책 자체가 결국에는 전자계약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기존의 이제 전자계약 서비스들은 어떤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해서 공인증서를 필수로 사용을 했다라면, 저희는 결국 이 공인증서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인증서를 통해 공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간편한 전자계약 서비스를 만들면 많은 기업들과 많은 사람들이 비록 공인증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할 것이라는 어떤 핵심 가설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치 이제 토스가 공인증서 없는 간편 송금으로 고객을 시장을 발굴했듯 저희도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려고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이 핵심 가설 안에서 결국에는 조금 더 하위 가설을 나눠서 그럼 무엇부터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결국 전자문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그 사람부터 저희가 고객을 확보해서 그들로부터 확장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제 결국 이 핵심 가설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검증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MVP라는 개념입니다. 결국 이 MVP라는 개념은 어떤 뒤에 있는 그런 어떤 거의 약자고요. 팀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고객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말합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어라 라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중고거래 마켓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중고거래 마켓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중고로 팔면 사람들이 살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 없는 게 지금 문제다. 나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평을 겪을 건데 어떤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중고로 사고 팔 수 있는 곳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라는 어떤 문제 그리고 핵심 가치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지만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사실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중고나라의 경우에는 카페를 통해서 이 핵심 가정을
핵심 가설을 검증을 해서 이 가설을 바탕으로 그 시장을 크게 키워왔던 그런 것들 누구나 다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큰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만들었던 이 변호사 검색 서비스 인트로라는 서비스. 지금 사실 생각해도 정말 그 아이디어나 결국에는 어떤 이 비전 자체는 너무나 좋은 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 했던 것은 바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부터 만드는 어떤 것부터 진행을 했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꼭 모바일 앱부터 개발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을 때 어떤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변호사 찾기, 변호사 검색 이런 식으로 찾은 다음에 뭐 결국에는 설치를 해서 변호사를 찾을까?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은 초기 스타트업은 자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을 최소화해서 어떤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서비스를 결국에는 알리기 위해서 어떤 특정 서비스를 알린다기보다는 우리 앱을 알려야 돼요. 앱을 알리려면은 결국에는 그 앱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도착하는 어떤 랜딩 페이지는 앱스토어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앱스토어에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앱스토어에서 또 설치하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설치를 하고 나서 또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이 가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탈을 할 거고 또 가입하고 나서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입만 하시고 나가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 가입하고 나서 실제로 변호사를 검색하고 또 검색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 앱스토어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이 좋았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페이스북 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변호사 찾아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면 훨씬 더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또 저희가 검증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네이버를 통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포털을 통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웹 서비스로 만들었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절대 시작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했던 시행착오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드 사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전자문서에 날이 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 저희 초기 타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이 시장을 살펴보니까 이 온라인 도장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예스폼 같은 데서 해주는 건데 결국 어떤 도장 모양을 선택을 해서 어떤 이미지를 신청을 하면은 그 도장 이미지를 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예요.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이 번호가 있고 날짜가 있는데 제가 이 날짜와 번호를 취합해서 보니까 하루에 만들어지는 도장 개수들이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하루에 막 많을 때는 뭐 1000개 이상씩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장을 만들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만큼 이 전자문서에 날이 나는 일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구나라고 했고 만약에 저희가 이런 고객들을 최대한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자문서에 날이 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했던 거는 어떤 거창한 전자계약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이핑을 해서 도장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만약에 도장 이미지를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배경을 제거해주고 이 생성한 도장 이미지를 PDF나 워드나 한글과 같은 문서에다가 입력할 수 있는 딱 요 기능만 가지고 그 시장을 출시를 해서 상황을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희가 뭐 어떤 대단하게 큰 걸 한 게 아니라 최소 제품을 정의를 해서 이 MVP 제품을 가지고 결국 시장을 조금씩 검증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결국 결과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생각한 가설이 맞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다면 무엇을 할지 틀리다면은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찾고 이를 통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 처음 생각했던 대로 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결코 없어요. 이런 인스타트업 아까 말씀드렸던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방향을 틀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출발은 인투라는 변호사 검색서로 시작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전자계약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처음 했던 생각대로 끝까지 잘 해나가는 스타트업은 되게 축복받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제 주변에서 많이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내 가설이 틀렸다면 과감히 인정을 하고
피벗을 하는 것도 전환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드사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의했던 그 초기 문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출시했더니 사실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회원이 이제 10,000명이 돌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각가지 실험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자간 계약 기능들, 모바일 계약 기능들, 그리고 어떤 계약서에 어떤 텍스트가 입력되는 기능들 조금씩 또 이 제품의 기능에 맞는 고객들을 검증해 나가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이후로부터 좀 시간이 많이 지났고 현재는 42만 명의 가입자 그리고 6만 5천 개 이상의 기업들, 뭐 카카오나 대웅제약과 같은 어떤 대기업, 그리고 야놀자와 리디북스나 마켓컬리와 같은 스타트업, 그리고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어떤 미슐린 코리아 같은 글로벌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 중에 하나는 저희가 생각했던 이 초기 고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갔던 것이 유의미하지 않았나, 운이 좋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드사인은 어떤 경쟁 서비스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사실 그럼 구체적으로 프로덕트 마켓핏을 달성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뭐 사실은 그것은 뭐 어떤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감에 의해서 되는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게 NPS라고 해서 순수 추천 고객 지수, 그리고 고객 유지율, 바이럴 확산 지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 NP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문을 통해서 10점 만점에서 추천을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라고 했을 때 추천 고객의 비율과 비추천 고객의 비율을 뺀 다음에 그 점수를 이제 합산해서 하는 게 이 NPS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아는 넷플릭스가 68점, 아마존이 62점, 스타벅스가 77점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75점에서 76점 정도, 그리고 이제 전체 유료 고객 중에서 19% 이상이 모드사인을 직접 써보고 나서 결제하는 그런 경험을 가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는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개념보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소개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질문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이성을 잘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외식 서비스, 외식 프로그램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항상 그 어떤 그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 잔반을 남겼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지 그 핏을 확인할 수 있듯, 결국 저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스타트업이라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고객들이 원하는지, 이 고객들이 원하는 것 바탕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해보면 아마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에는 하나의 PMF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PF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미 PMF를 찾은 스타트업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크게 성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찾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 언젠간 그 PMF는 저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아주 일부분의 PMF를 찾은 거지 아직 해나가야 될 PMF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어떤 대단한 것들을 한 게 아니라 결국 함께 화이팅하고 또 함께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자,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실 제가 좀 길게 준비한 프로덕트 마켓핏에 대한 어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를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등장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소리가 안 들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죠. 우리 모드사인의 이영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혹은 하트 날려드릴까요? 네. 우리 김명혜님은 너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가지고 바로 앞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 많이 얻으셨죠? 아마 궁금해하실 것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카메라 뒤쪽에서 이렇게 빼곡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보이나요? 날아간다. 위로 흰색이 보이면 날아가나 봐요.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질문할 것들도 막 이렇게 저도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등장을 했는데 제가 누군지는 소개를 안 드렸더라고요. 네, 저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항상 응원하고 그렇죠? 네, IR 피칭 현장에서 항상 보게 되는 저는 아나운서 신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요. 채팅방에 아직 글이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도 먼저 좀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강연을 듣고 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프로덕트, 두 번째는 마켓, 그리고 세 번째 핏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듣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아마 예비 창업자라고 제가 알고 있고 좀 초창기라고 알고 있는데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솔직히 닦아놓고 어떤 부분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표님들을 많이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뭐 가성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이 자금 확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모두사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초기 자금이 얼마 정도 있었고 혹은 첫 번째 투자를 받았던 그런 곳은 어디였는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초기 자금. 네. 저는 사실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저가 창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저희 그 당시 대학생이었다 보니까 몇 학년이었어요? 대학년? 졸업을 하려고 하던 상황이긴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저랑 이제 공동 창업을 했던 그 동생들은 지금도 사실 아직까지 그 대학생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어떤 대학생 세 명이서 학교 앞에 있는 그 원룸을 잡아서 거기서 한 1년 동안 먹고 자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돈을 가지고 또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그 보증금이랑 임차료 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운이 좋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부산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발표 사업 아이템 발표 대회 중에서 그 장영실 벤처 포럼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정보산업진흥원인가요? 네. 거기서 제가 1회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그 상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네. 이제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월세랑 뭐 저희들 이제 어떤 그 식사비나 이런 것들을 마련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아끼면서 버티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프라이머라고 하는 프라이머 출신이세요? 대단하시구나. 프라이머라고 하는 프라이머라고 하는 그 저기 스타트업 투자 회사에게 이제 투자를 받게 됐고요. 엑셀러레이터한테 투자를 받게 됐고 이제 이때 이제 사실 프라이머라고 하는 곳에 투자를 받는다라는 것은 또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멘토링 같은 부분, 그러니까 이미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보신 분들이 멘토링 하다 보니까 저의 시행착오를 좀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투자를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는 것을 사실 의미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후속 투자를 받을 때 있어서도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팀이라는 얘기를 초기 회사에서 많이 하는데 그 다음 투자를 받을 때도 저희가 프라이머 투자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뒤에 한 3억 정도의 투자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자금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직원도 뽑고 이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이 사업을 검증해 나가는 거고 이 검증이 정도가 어느 정도 커질 거냐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결국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능성을 좀 더 실현 가능한 정도를 좀 더 많이 보여주니까 이제 뭐 그 작년에 받았던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 파트너스라고 하는 국내 벤처 캐피털, 그러니까 ES 인베스터라고 하는 벤처 캐피털로부터 약 이제 25억 정도 투자를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검증이 되면서 결국 프로덕트 마켓핏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냐 그리고 그 가능성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검증을 받으면서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쏙쏙 알아듣기 쉽고 조금은 와 그런 곳에서 투자 유치했구나라고 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는 들리셨어요. 아마 지금 같이 보고 있는 대표님들도 이 단어들이 귀에 들어오셨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스타트업에는 조금씩 경지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이 올라와서 바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 안 내려가네. 스월부 윤지연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앱 출시 이후 소비자 반응을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 네, 맞아요. 저거를 저도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네. 저걸 좀 넣으면 넣을수록 마케팅 강의가 될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네, 좀 맞아요. 빼서 저도 되게 많이 아쉬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험을 했다라는 거, 실험을 하고 그 검증을 했다는 건 데이터를 잘 보는 것이 사실 무엇보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떤 그 만약에 이제 출시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말 그대로 DB에서 추출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로우 데이터보다는 결국에 이제 내가 생각한 그 마케팅 수단들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동작하고 있고 또 유저들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쓰여지고 있냐에 대해서는 직접 그것들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이 그 데이터를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은 구글에서 해주는 구글 애널리틱스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애널리틱스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사실 코드를 심어서 그 코드를 심기만 하면은 그 이후에는 그 구글에서 다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각 이벤트를 잘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주요 포인트마다 데이터를 보시면은 아마 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을 워낙 뭐 구글이라든지 뭐 어떤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은 어떤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저 위쪽에 또 질문을 더 많이 해주셨네요. 아마 초기에 어떤 배경으로 사업을 시작해 주셨나요? 라고 김명혜 님이 하셨는데 계기? 아, 계기. 네. 열정? 스타트업은 그, 열정이잖아요. 네. 열정? 아, 근데 되게 부끄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그 많은 뭐 창업가들 뭐 네. 분들이 뭐 저 외에 많은 창업가 분들은 아마 뭐 내가 세상에 어떤 큰 변화를 그렇죠. 만들어내고 기업가 싶어 정신. 뭐 그런 어떤 그런 걸로 출발을 하는데 네. 저는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재밌을 것 같다. 그 사실은 예, 그 예,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예. 취업이냐 창업이었냐였을 것 같아요. 그 시기 맞아요, 때면. 맞아요. 근데 취업을 하지 않고 창업이었다는 거는 네.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변화를 하고 싶다 이 세상에. 그쵸. 네.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뭐 물론 재밌을 것 같다와 좀 대박을 나보고 싶다가 처음에는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하. 아니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전공이 법학이었다 보니까 법학을 했지만 저는 이제 그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동아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서비스를 개발하다가 결국에는 제 주위의 문제를 좀 보게 되는데 제 이제 주변에 이 많은 그 선배나 동기나 후배분들이 변호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그 주변에서 변호사를 찾아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아하. 그리고 네. 또는 뭐 변호사분들도 나 좀 홍보 좀 해달라. 제가 뭐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있다니까 홈페이지 좀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하는 사람은 그게 제일 아닌데. 어려워요. 홈페이지 예, 만드는 예, 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방향성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려워하지 하면서 찾아봤더니 꽤 많은 변호사 공모들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찾기 어려워하고 또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많은 서비스를 찾아보니까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제가 지금 안 하면 언젠가 바뀔 것 같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허. 그러면 저도 이제 어떤 취직을 해서 그걸 해보느냐 아니면 창업을 해서 해보느냐인데 사실 취직을 해서 그걸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지금 해봐야 되겠다라는 사실 1년 정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겠지만은 짧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제 인생을 베팅을 해보긴 했던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문제를 지금 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게 어떤 저희 출발점이 되어서 또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계약서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걸 통해서 지금 모드 사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결코 뭐 무의미하지는 않고 유의미했던 과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가 또 2번 나왔어요. 유의미한 일이지 않느냐라는 게 아까 특강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고 모든 검증과 가설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진 않았다. 네. 유의미했다. 네. 헷갈리네요, 갑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네. 대표님 물 한 잔 드세요. 네. 너무 여유 없이 지금 계속 달려오고 계셔가지고 저는 옆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땀도 많이 흘리시고 지금 혼자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질문 받아볼게요. 초기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냐 매출이냐 어디 더 신경 쓰면 좋을까요, 대표님? 이라고 한진킴님께서. 이거는 되게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렇겠죠? 네, 민감한 이슈인데 으흠. 민감합니다. 네, 민감한데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저는 조금 이제 뭐 제 감히 이제 제 친구나 저의 친한 동생이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지원 사업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약간 표현은 그렇지만 이 악마의 손길 그쵸? 약간 이게 네. 뭐냐면은 초기에는 분명 지원 사업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자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을 하게 돼버리면은 이 자금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이 자금을 사실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는데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습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 사업이라는 것은 그 자금을 아끼고 그 자금에 맞게끔 그러니까 가진 자금을 잘 운영을 해야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 사업을 받게 돼버리면은 자금을 쓰는 게 메인이 돼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꼭 다 써야 되니까 필요 없는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기자비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금을 메꿔야 되니까 필요 이상의 어떤 그 제품을 사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은 나는 나중에 지원 사업이 끝나면은 이제 새 제품 또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면 이 제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습관화돼 있으니까 필요 이상의 제품을 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실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이 가장 큰 유의미한 돈인데 근데 사실 지원 사업을 받으면은 그렇게 사실 몇 번 해보면은 되게 지원 사업에 돈을 받기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이니까 노하우가 생기니까. 네. 근데 그것들이 너무 쉬워요 받는 게 이 고객을 방에서 매출을 받는 것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가 처음 창업을 할 때 그 고객을 위해서 고객을 어떻게 보면 내가 큰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보고 싶다라는 어떤 초기 생각들이 되게 흐려지고 결국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뭐든 그렇잖아요. 뭐 담배를 피더라도 뭐 중독이 안 되는 게 참 중요한 거고 뭐 술을 먹더라도 중독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지원 사업 자체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이 중독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나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모든 질문에 되게 성심성의껏 엄청 꼼꼼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뭐 IR 피칭 현장에 그리고 토크 콘서트에 이렇게 대표님들 만나면은 초창기에는 자금 때문에 되게 정부 지원 사업을 막 무조건 해서 막 선정됐어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보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은 좀 나아가기에는 조금은 좀 걸림돌까지는 아니지만 뭐라 해야 될까? 좀 창업가다운, 스타트업다운 그런 의미를 실현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조금 중독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예,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근데 정부 지원 자금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유용하게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정님 스타트업 초기부터 모두 사인이라는 완제품을 개발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그것도 궁금해요. 완제품이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앱 그리고 이 모두 사인이라는 플랫폼이 처음부터 그대로 가진 않았고 중간중간 피봇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같이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완제품이라는 게. 네. 사실 네. 이 완제품, 완성품 이게 사실 지금 저는 모두 사인 완제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초기 그 아이디어 수준에서 한 20% 정도도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20%도 안 된다고요? 네네네. 지금 몇 년 되셨죠? 지금 창업한 지? 창업한 지는 2015년 12월에 했으니까. 네네. 그때 설립을 했으니까. 한 5년 정도 됐는데도 20%밖에 아직까지는 완성된 것 같지 않나? 네, 20%도 좀 후하게 쳐줬을 때 그런 거라서 완제품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민망한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의 시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MVP라고 하는 그 초기 이제 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이 되게 유의미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프라이머라는 곳에서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제품이 모두 사인이 아니었어요. 그 템플릿 기반으로 계약서를 생성해주고 이 생성에 좀 집중을 했고 이 생성된 거에다가 그냥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막상 해보니까 저희가 이게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제공해준 템플릿을 쓰는데 한계가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의 경쟁사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고급적인 서식은 변호사 그리고 약간 기본적인 서식은 어떤 예스폰과 같은 서식 전문 회사가 될 건데 그러기에는 좀 저희가 어떤 사업적인 어떤 큰 시장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는 과감하게
어떤 말 그대로 만나지 않고 종이 없이 계약을 하는 그 본질에 집중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서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바로 업로드해서 쓸 수 있는 이 모두 사인이라는 서비스로 이제 피벗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투자는 받았는데 제품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근데 또 되게 재밌었던 게 투자를 받고 나서 2016년 2월 달에 저희가 데모데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럼 제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11월 때 결정이 되고 12월 달에 어떤 서비스를 중단해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12월 달부터 기획을 해서 1월 달에 개발을 시작해서 2월 중순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개발 기간은 한 달 조금 넘게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아까 이야기 주셨던 그 질문이랑 좀 연관된 게 문규 킴님께서 아까 어떻게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로 변경하게 되셨나요?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조금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거에 조금 연장이 될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모두 사인 도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두 사인이 회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두 사인이라는 서비스를 말하는 건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저희가 모두 사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어떤 초기 타겟은 만나지 않고 좀 계약을 하시는 이 기존에도 등기우편이나 퀵 서비스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던 분이 저희 초기 타겟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면은 그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기존의 방식보다 저렴합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이제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건당 체결할 때마다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의 수익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등기우편을 하면 당신들은 5,000원 정도 들지 않냐? 어떤 그 모두 사인 쓰면 한 2,000원, 3,000원에 된다. 네. 약간 체결할 건에 대한 어떤 비용을 받았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모두 사인이라는 이 전자 계약의 가치가 단순히 체결에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체결된 계약서를 보관을 하고 또 보관된 계약서를 검토하고 이런 많은 가치가 있는데 한 가지의 가치에만 이 돈을 받는다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체결에만 쓰는 그런 가치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말 그대로 구독형, 그러니까 월 얼마를 내면은 전자 계약 기능을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전자 계약 서비스로서의 어떤 요금을 받는 가치에 대한 요금을 받는 형태로 BM을 좀 변경을 했고 이게 되게 유의미하게 어떤 결과를 나와서 사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저희가 바꿨거든요. 사실 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사실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금방 가고 좀 시간이 좀 더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 유튜브처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요분 서하리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나 이겨낼 수 있었던 어떠한 동력들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걸로 엔딩을 또 해주셔야 훈훈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힘들었던 부분이요? 네, 어떻게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했냐 이런 이야기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거부당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네, 뭐 그럼 한 시간, 2시간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엔딩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네, 사실 항상 힘든 것 같고요. 가장 힘든 걸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매번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또 우리 구성원들랑 하는 얘기가 있는데 왜 한 문제를 해결하면은 왜 10개가 다시 나오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일을 벌리는 느낌이죠. 예, 계속 풀어나가는데 더 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게 되게 쉽지 않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약간 이제 연결되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밑에 비공개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초기 멤버들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남아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초기에 이제 3명에서 제 이제 대학교 친구 1명이랑 해서 4명이 이제 초기 창업 네. 멤버였어요. 네. 근데 지금 2명이 남아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런가요? 네, 그래요? 그것도 다행히 아예 없으신 아. 대표님도 많이 봤어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어떤 싸워서 나간 게 아니라 각자 네. 어떤 생각하는 방향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헤어지긴 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 그 공동 창업자 중에 1명이 이제 원래 이제 그 약속됐던 헤어짐으로 인해서 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싸운 것도 절대 아니고 얘기가 잘 돼서 나갔는데 약간 그 당시에 되게 공허함이 들더라고요. 이때 예전에 초심을 딱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4명이 원룸에서 먹고 자고 했었던 그런 어떤 스티브 그 추억들이 잡스처럼. 추억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한 명이 떠나가니까 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인생의 덧없음 약간 그런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그 당시에 잠깐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부분 뭐 저한테 스스로 좀 되게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뭐 잘 극복했고 그 친구랑은 뭐 지금 그 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도 만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없는데 하여튼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되게 저한테 있어서는 허무함을 느꼈던 그런 또 순간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결국은 기승전 사람이네요. 스타트업은 기승전 사람. 사람을 통해서 투자도 받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무언가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잘 극복하셨죠? 네네. 네, 잘 극복하셨죠. 그런 모르겠지만 뭐 모르겠지만 하고 막 있는 거 그리움에 막 어디야 뭐 이러면서 막 좋습니다. 네. 저희가 부산시가 주최하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코리아 스타트업 특강. 오늘 2020년도에 하반기에는 첫 손님으로 첫 게스트로 저희가 모두사인의 이영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한 60명의 대표님들 어떻게 인사이트 많이 얻으셨나요? 네, 저희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좋은 대표님들, 더 멋진 대표님들 모셔서 같이 인사이트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 말씀 끝으로 부산에 계신 우리 대표님께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낼게요. 네. 사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어떤 대단한 어떤 뭐 인사이트를 가져서 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제가 했던 이 시행착오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좀 단 10분이라도 줄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간접 경험을 해보시고 또 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또 가속화되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이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0월에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수재님이었고요. 네, 이영준이었습니다. 아니 말을 하려는데 앞부터 유령이 돼가지고 더듬었어. 네, 다음 달에 만나. 저거 없어. 다음 달에 만나게 뵙겠습니다. 안녕.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